안녕하세요.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입니다. 인공지능이 일상생활은 물론 최근에는 다양한 전문 분야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공지능도요, 과거에는 단순한 임무 수행을 넘어서서 요즘에 일종의 권한까지 부여가 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의 권한이라는 것이 과연 기계에게 위임된 권력일지 아니면 그냥 권한일지, 이 얘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중앙대학교 김진영 교수님 그리고 경희대학교 김지혜인 교수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이 이미 다양한 분야에 좀 활동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인공지능이 판결도 대신한다, 아니면은 인공지능이 암도 진단한다, 이런 식의 뉴스들 좀 많이 보게 되는데요. 분명히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문제들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구글 번역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인공지능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성편향 문제가 제기됐어요. 아주 많이 이제 요즘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령 터키어는 중국어처럼 네. 성 구분이 없어요. 남성, 여성. 아, 남성. 네, 여성에는 영어에는 남성, 여성 이런 구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터키어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문장을 입력했더니 영어로 출력이 이렇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he is a doctor, she is a nurse, he is hardworking, she is lazy. 그러니까 남자들은 딱 뭔가 상위에 있고, 그쵸. 네, 뭔가 이렇게 좋은 거고, 여성들은 자꾸 하위에 있거나 게으르고 이런 식의 번역을 한다는 거군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처음에는 이 구글 번역 알고리즘 때문 아닌가 했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거기 사용된 데이터, 언어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라는 언어 속에 들어있는 어떤 편향이 그대로 인공지능을 거친 후에 가공돼서 나타난 거죠. 근데 언어란 건 역사와 사회의 산물이고, 그 영어 속에 들어있는 어떤 doctor, nurse, hardworking, lazy 이런 단어 속에 묻어있는 어떤 인간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현실 세계가 오염됐기 때문에 학습 내용도 오염됐고, 따라서 출력된 결과도 오염됐다. 그럼 이 문제가 고쳐지려면 결국 사회가 바뀌고 데이터가 바뀌게 되겠죠. 정말 이 단어 하나에서 시작해서 많은 걸 고민해야 되는 정말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어디 전문 분야에 활용될 때 좀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법률 분야인 것 같아요, 교수님. 그 불공정한 재판을 이제 우리가 보다 보니까, 야, 이럴 거면은 차라리 판사보다 인공지능이 하면은 더 공정하지 않냐? 라는 목소리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좀 어떤 상황인가요? 잘 생각해보면 어떻게 인공지능 판사를 만들까? 일단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 데이터는 보통 우리가 판례라고 해요. 그러니까 최종 판결의 내용들이죠. 이제 그걸 학습해가지고 인공지능 판사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까지 사람들은 그냥 좀 막연하게 생각해서 인공지능은 공정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인공지능 판사를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 이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인 판례는 과거의 어떤 법적 가치관, 이걸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패턴, 연관관계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따라서 인공지능 판사 스스로는 판례를 변경하는 일, 즉 여태까지는 유죄였는데 무죄다, 이런 식의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판사가 돈 없고 빽 없는 이른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판결을 내릴 거냐? 잘 생각해 보세요. 기존의 데이터는 공정하긴커녕 돈 많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했던 게 이 기본값이에요. 그럼 인공지능은 그 패턴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다시 적용할 거예요. 오히려 공정한 판결을 원한다면 기존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인간 판사, 그래서 나중에는 그 판례의 내용을 바꿀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인간 판사 많이 할 수 있고, 인공지능 판사는 그 스스로는 절대로 과거의 가치관, 판례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두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이런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공정성이나 투명성 이런 것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본질적으로 인공지능에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알파고가 그 네 번을 이거 한 번 졌지 않습니까? 네. 왜 한 번을 졌겠어요? 이게
여기다 두면은 뭐 6번 이기고 4번 지고 여기다 두면은 뭐 7번 이기고 3번 지고 이런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7번 이기는 데다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면 3번은 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확률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이그젬플을 보면은 뭐 신호등이 분명히 스톱 사인인데 이 인공지능이 그렇죠, 스톱 사인으로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음. 그게 아주 요사한 경우죠. 그러니까 뭐 매번 그러면 그거 인공지능은 버리면 되는데 그렇죠. 대부분 잘해요. 근데 어쩌다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확률적 판단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전 인류의 뭐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판단을 기계가 하는데 뭐 이런 식의 상황이 일어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인공지능을 이런 식으로 놔두면 안 되겠구나. 계속 통제하고 그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 사용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게 인공지능인 것 같은데 이런 걸 볼 때 교수님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인공지능은 굉장히 강력한 도구, 유능한 도구. 하지만 스스로가 뭐를 하는지는 모르는 도구. 그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중요한 의사결정 아니면 중요한 어떤 예측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겠고요. 인공지능이라는 이유 때문에 공정할 거다, 중립적일 거다, 객관적일 거다 이런 생각은 정말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처럼 확률의 문제건 데이터의 어떤 오염 때문에 생기는 문제건 그 결과는 인간만이 책임질 수 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인공지능에게 어떠한 권한과 책임을 묻기보다는 결국 모든 것의 핵심에는 인간이 있고 중요한 결정은 인간이 판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오늘 저도 함께 해본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의 권한, 기계에게 위임된 권력인가라는 것을 주제로요. 인공지능의 한계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